안녕하세요, 임성빈입니다. 저희 이번에 개편을 했잖아요. 정말 많은 댓글들 다 보고 고민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게 저가형 소파예요. 10만 원대 소파를 추천드리고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디자인적인 거, 기능적인 거 다 오버롤 다 보고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한번 구매부터 보시죠. 합리적인 가격대 가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케아는 좀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최저가로 쭉 봤더니 10만 원대, 20만 원 이하 소파 중에서는 요 앙에르스비, 이게 또 베스트셀러예요. 아무래도 가격대 때문에 베스트셀러지 않을까. 무난하고 깔끔해서 어느 공간이나 컴팩트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옆에 이렇게 포켓 수납도 눈에 띄어서 이거는 정말 수요도가 높겠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요 폭신함도, 요 손의 폭신함, 요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집에서 또 하나를 골랐는데요. 먼데이하우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마이 아쿠아텍스 2인 소파. 이 리뷰도 굉장히 많았고요. 구매가 제가 알기로는 1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스툴을 포함해서 구매를 하실 것 같아서 스툴까지 포함을 하면은 195,500원, 900원 딱 이렇게 10만원대로 떨어져서 요 두 가지 소파 제가 한번 낱낱이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놓인 이 두 소파가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두 소파인데요. 소파 볼 때 저는 5가지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가격이죠.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는 착석감이에요. 네 번째가 소재. 다섯 번째가 내구성이에요. 그래서 요 5개를 기준으로 오늘 이 제품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이케아 소파부터 한번 보시면은 컬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영그레이 하나인데 가격은 179,000원입니다. 배송 기간은 한 4일 정도가 걸렸고요. 또 이케아다 보니까 조립을 좀 해야 돼요. 남자 둘이서 한 20분? 난이도로 치면은 중정도. 이 왼쪽에 있는 오늘의 집 소파는 이케아 소파보다 10,000원 정도 비쌉니다. 189,000원. 근데 이 스툴 포함이에요. 배송 기간은 한 5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4, 5일 정도니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2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선택한 게 베이지 컬러고요. 또 이제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선택에 대해서는 선택의 폭이 이케아보다는 하나가 더 많으니까 그게 좀 유리한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케아 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에 팔걸이가 있죠. 얇아요. 이게 아무래도 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작은 집에 맞게끔 디자인돼 있고 상품이 출시돼 있는 소파이기 때문에 이게 넓게 되면 아무래도 앉는 부분이 좁아지겠죠. 뒤쪽에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쿠션을 받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방석은 일체형으로 조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공간이 좀 많이 떠 있어요. 거의 제 손 하나 조금 안 되는 정도 높이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소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떠 있어요. 청소하는데 전혀 불평함이 없다.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작은 집은 수납이 문제예요. 소파 옆에 뭐 이렇게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옆에 간단하게 이렇게 수납될 수 있는 포켓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게 또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요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집,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팔걸이가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좌형, 우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본인의 집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2가지가 있다. 이케아랑은 좀 다르게 팔걸이가 좀 두꺼워요. 이케아는 여기가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편리해서 머리를 살짝 누웠을 때 어느 정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쿠션감이 좀 되어 있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스툴이 분리형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집의 구조에 맞게 배치를 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 확장성이 없죠. 모듈을 이 옆으로 놓게 되면은 2인 소파가 3인까지 늘어납니다. 그게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 세 번째, 착석감이에요. 앉았을 때 편하다 말고 정자세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눕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레이하게 이렇게 누워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해볼게요. 하나하나 다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케아 소파는 이 스프링 방식 소파의 특징처럼 얘는 이렇게 튕겨줍니다. 요거의 장점은 스폰지를 양을 줄여도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살짝 높여주는, 그리고 착석감을 살짝 이렇게 튕겨주니까 푹 꺼져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아늑한 느낌 없어요.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소파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소파는 안 맞을 수 있다. 저는 방석은 괜찮은데 등이
이게 그냥 솜이에요, 솜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용하다 보면 찌부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잡아줄지에 대한 의구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 대로 유지를 해줘요, 몸을. 조금 더 얘보다는 포근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단점은 여기만 꺼져요, 엉덩이만. 그런 차이가 있고, 등받이는 편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겠어요. 이케아 소파보다 등받이 높이가 낮아요. 훨씬 낮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아무리 스툴이 있다 해도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소파가 이게 없으면 TV를 못 봐. 이거 되게 불편해요, 생각보다. 그럼 여기 벽이 있으면 여기다 쿠션을 두고 하면 되는데, 소파 자체만으로는 목을 받쳐주지 못해요. 좀 받쳐줘요, 여기가. 제 키 기준으로 봤을 때 딱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리함으로 봤을 때 등받이는 이케아가 조금 더 낫고, 하지만 내구성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방석 같은 느낌은 이 오늘의 집 소파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다. 눕는 행태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5분 지나면 불편해요. 지금 내 목이 내가 편한 목의 각도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다 이제 쿠션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벤다고 했을 때 잠깐의 휴식 정도는 훌륭히 소화해낼 수 있다. 얘도 한번 누워볼게요. 눈에 보이기에도 당연히 불편하죠? 저 소파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 소파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좌방석 깊이로 봤을 때는 이케아가 훨씬 넓어요. 깊이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 많아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케아 소파 괜찮을 것 같고요. 방석을 빼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등이 베기죠? 이게 딱딱하거든요. 오늘의 집 소파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확실히 작아요. 저보다 조금만 더 크신 분들은 이렇게 못 앉으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더 선호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케아로 가시는 게 맞다. 여성분이 여기 다 남자밖에 없어. 다음에는 여성 게스트를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아이유 정도 되시는 분들. 착성감 총평으로 봤을 때 오늘의 집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파라는 거는 집에서 생활하는 행태를 규정해주는 요소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의 집 소파가 월등히 낫다. 소재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저 이케아는 폴리 계열이에요. 플라스틱 계열의 성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놀라웠던 게 아쿠아 기능,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있는 패브릭을 썼다고 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10만 원대 소파가 방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할지. 하나, 둘. 이 후기를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많아요. 식초 냄새 난대요, 패브릭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거 커밍아웃하기 뭐하는데 무좀이 있으세요. 항상 이 식초에다 바르다고 그러셨는데 그 냄새 나요, 여기서. 진짜로. 이거는 이 소파 구매하시는 분들 진짜 참고하셔야 돼요. 냄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냄새 맡아봤으니까 이것도 뭐 안 나. 먼지 냄새 거의 안 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소재적으로 봤을 때 소파의 패브릭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옷의 패브릭이랑 다르게 굉장히 두께감이 있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필링 테스트라 그래서 얼만큼 뜯어지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촉감적인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방수 계열의 패브릭은 굉장히 매트해요. 약간 스웨이드 재질의 느낌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눈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 소파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소재로 총평을 해보면은 스펙상으로 그리고 촉감적으로 냄새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집 승. 냄새 진짜 심해. 내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 설마 부러지겠어? 저가형 소파는 부러집니다. 이렇게 안 앉잖아요.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다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앉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쟁이들은 이렇게 안 봐요. 뒤집어야 돼. 밑을 봐야 돼, 밑을.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립을 해서 이 목대들이 구조를 만들고 스프링으로 이 엉덩이를 받쳐주는 형태인데, 위에서 봤을 때보다 밑을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케아에 이 스프링 쓰는 게 많은데 이게 정말 하자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일체형 소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케아보다는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방식을 썼어요. 지금 보시면 스프링 방식을 썼고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의 두께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이케아가 더 얇아요. 그래서 스프링감이 더 느껴졌고, 얘는 스프링이 더 세고 스펀지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오늘의 집 소파가 조금 위에 서 있다.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기준으로 2가지 소파 제안드리면서 좀 리뷰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어떤 소재를 썼는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내장재가 들어갔고 어떤 하드웨어가 쓰여 있는지를 디디테일하게, 디테일 2번, 디디테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테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우 진짜 부러웠어. 오야 정말 깊이 파기 위해서 김치싸대 야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소파 안에 이 내장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봐요. 재밌다 이거.